2006년 3월 말 강원도 일대에 때늦은 폭설이 내렸다. 그러나 폭설로는 덮을 수 없는 것이 봄의 기운. 언 땅을 뚫고 산나물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눈을 헤치자 연두색 산나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초봄에 가장 먼저 선을 보이는 이 산나물은 대한민국에서 몇몇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는 산갓이다. (4월) 초 철원의 복주산에도 봄이 왔다. 평생을 산자락에서 살아온 윤 씨는 이맘때쯤 누구보다 먼저 산에 오른다. 산갓을 뜯기 위해서다. 윤 씨는 산갓의 가치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 숨겨둔 보물을 꺼내 쓰듯 몰래 산갓을 뜯어왔다. 여기 살아도 우리 마누라도 이거 뜯는 거 몰라요. 내가 맨날 뜯어다 먹지. 산갓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 옆에 깨끗한 모래땅에 서식한다. 산갓의 학명은 는쟁이냉이. 톡 쏘는 매운맛이 특징인데 땅이 채 녹기 전인 3월부터 돋아나 다른 나물이 한창일 5월이면 이미 꽃이 펴서 맛이 없어진다. 산갓 맛을 무엇에 비유할까? 사시사철 맑은 샘이 솟아나는 민통선 안의 샘통마을. 맑은 샘물을 끌어들인 비닐하우스에서 산갓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을 재배하는데 바로 고추냉이다. 고추냉이는 본명보다 와사비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식물이다. 땅속 줄기를 갈아낸 것이 횟집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와사비인데 한 개당 큰 것은 10,000원을 훨씬 넘어서는 고가의 식물이다. 고추냉이를 재배해온 농부에게 산갓과 고추냉이의 맛을 비교해보게 했다. 거의 그런 맛이 나네. 이 고추냉이의 맛이. 근데 요게 좀 이제 그 끝머리에 가서 너무 좀 매운맛 나고 이건 좀 그런 매운맛이 안 나니까는 그냥 먹기는 괜찮으네. 와사비의 톡 쏘는 맛에 상큼한 맛과 향기까지 더해졌다는 산갓. 근데 이거 거저된 것만 하면 손님들은 한 사발만 더 줘요. 두 사발만 더 줘요. 이거만 먹으러 왔대 이거. 닭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먹어봐도 산뜻하니까 비린내 나는 거 먹고 이거 먹어봐요. 싹 가시지. 딴 맛은 몰라도 개운한 맛에 먹은 것 같아요. 이 부근에서는 윤씨네 집에서만 대대로 산갓김치를 먹어왔다. 물을 썰어 넣고 갖가지 양념을 한 후 산갓을 넣어 나박김치 형태로 산갓김치를 담근다. 낯선 이름이지만 산갓은 초봄나물 중에서도 아주 귀한 존재였다. 조선시대 서울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경도 잡지에는 산갓을 산개라 하여 초봄 눈이 녹을 때 산에서 자생하는 겨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입춘 무렵 경기 지방에서 임금님께 올렸던 진상품 중 하나가 산갓이었는데 고기와 같이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했다. 또 다른 고서에는 침체라 하여 산갓 물김치를 담는 방법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경상북도 봉화의 종갓집 만산고택. 4월 초 주인 강씨 부부가 산행을 나섰다. 이들이 찾은 곳은 백두대간 옥돌봉 자락의 높은 계곡.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계곡의 얼음 속에 산갓이 돋아나 있었다. 외가 양반이 높아야 잘 먹는데 외가 양반이 낮으면은 이걸 잘 못 먹는다.
친정집이 잘 살아야 그 자녀들이 산갓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다. 특이한 향과 특한 맛이 있기 때문에 또 옛날에 음식을 즐기고 미식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 상류사에서 즐겨 먹고 이래요. 음식 살아요. 음식 문화죠. 이것이 이른 봄이면 매년 이들 부부가 산을 찾는 이유다. 만산 고택에도 산갓 요리법이 전해오고 있다. 김치와는 다른 챈물이 그것이다. 산갓을 잘게 썬 뒤 매운맛을 우려내기 위해 따뜻한 물을 붓는 것이 고세에서 전하는 침체법 그대로다. 여기에 간장과 식초로 맛을 더한다. 사흘이면 산갓 챈물이 완성된다. 얼음을 뚫고 나온 산갓의 매서운 기운이 자줏빛으로 곱게 우러났다. 상큼한 빛깔, 톡 쏘는 향기, 초봄의 향취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봄이 오면 누구보다 산갓 챈물을 기다리는 사람이 구순에 가까운 시어머니다. 참말로? 예. 맛있다. 한가 참 맛있다. 지가 뜯어왔어요. 응? 지가 뜯어왔어. 그래? 예. 어디가 또 산에. (4월) 중순 복주산 윤씨네 집을 다시 찾았다. 앞서 담았던 산갓김치는 이미 다 먹었고 새로 담은 산갓김치를 내놓았다. 톡 쏘는 매운 기운이 자줏빛으로 우러난 산갓김치. 이 맛이 안 나요. 소설가 박충은 씨는 몇 년 전 우연히 이 집에 들러 산갓김치를 먹은 뒤 그 맛을 잊지 못해 매년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그렇죠. 그때는 고춧가루 안 넣었죠. 와, 아, 기가 막힌 맛이다 진짜. 그러니까 매콤하고 아주 상큼한 맛이 나요. 톡 쏘는 봄 기운에 오히려 주인이 살에 들었다. 아유, 그렇게 매워요? 되게 매워요. 그러니까 이 맛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산간 물김치 이렇게 제대로 먹는 사람 아마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기가 막힌 맛이야 진짜. 아유. 봄은 시골 오일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직은 두툼한 겨울옷. 그런데 좌판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다. 달래와 냉이, 쑥과 민들레, 그리고 원추리. 입맛을 절로 돋구는 산나물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4월 중순 봄비가 내렸다. 봄비를 신호로 남쪽 지방 야산에서부터 산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쌀이나무 가지를 감고 말라 죽은 하얀 덩굴을 따라가 봤다. 덩굴이 끝나는 지점,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열십자형 잎사귀의 상큼한 향기, 더덕이다. 뿌리를 캐내자 특유의 상큼한 향기가 더욱 짙게 번진다.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어도 좋은 더덕은 봄철 입맛을 돋구는데 제격이다. 산나물이 돋는 초봄의 야산은 가을철 못지않게 풍성하다.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에서 축복처럼 돋아나는 이 나물들은 우리 결의의 소중한 목숨줄이기도 했다. 40-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봄이 채 오기도 전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때부터 6월 햇보리가 날 때까지 이른바 보릿고개에 줄인 배를 채웠던 대표적인 먹을거리가 산나물이었던 것이다. 산나물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어도 예나 지금이나 산나물이 날 때면 시골 한학들의 손길이 바빠지기는 마찬가지. 덩굴에 갇혀 잡목과 씨름하며 뜯는 것은 달해순. 달해순은 덩굴을 따라 촘촘히 돋아있어 나물 주머니를 빨리 채우는데 제격이다. 달의 덩굴은 가을이면 작은 키위로 불리는 달의 열매를 제공해주고, 삶아먹는 달해순은 연하고 상큼한 맛 그 자체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지리산 산나물 식당에는 이 비빔밥에 이게 고급 나물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비빔밥이 안 되거든요. 4월 중순 지리산 계곡에 비비추가 나기 시작한다. 5월 말이 되면 지리산 능선을 가득 채우는 나물이 바로 이 비비추다. 산나물에는 제각기 다른 독특한 맛과 향이 있는데 이 맛을 살리기 위해 먹는 방법도 제각각이다. 비비추는 비벼 먹어야 제맛이 난다고 해서 비비추다. 비비추를 비비면 거품이 나는데 이 과정에서 거품과 함께 독성이 빠져나가고 나물도 부드러워지게 된다. 옛날 사람들은 많이 해자시는 것더라고요. 쏘치래 뭐 나오는데 이 정도만 빼면 돼. 비비추 된장국. 향긋하고 부드러운 맛이 봄바람에 일렁거리는 봄의 향기를 닮았다. 멀리 설악산이 바라보이고 전봉산을 지척에 두고 있는 인제군 진동리의 가칠봉. (4월) 하순 가칠봉을 오르는 길에 야생화가 피었다. 해발 1100m 가칠봉 능선에도 봄이 왔다. 고산의 봄은 얼레지를 뽑는 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원도 고산에서 눈이 녹으면 가장 먼저 나는 나물이 바로 이 얼레지인데 군락을 입어 자란다. 가난하던 시절 얼레지는 설악산 인근 주민들이 초봄에 가장 먼저 맛볼 수 있었던 반가운 먹을거리였다. 이 봄에 최고로 이 나물이 빨리 나오니까 큰 산에 오면 얼레지는 눈이 채 녹기도 전인 3월경에 두세 장의 잎이 꽃대와 함께 돋아난다. 보통 꽃이 피기 전에 꽃대와 잎을 나물로 먹는데 잎이 얼룩덜룩하다고 해서 얼룩치라고도 부른다. 설악산 주변에서는 비빔밥에 이 얼레지 나물이 안 들어가면 비빔밥이 아니라는 거야. 꼭 이 얼레지 나물이 들어가야 설악산 비빔밥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레지는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 줄기를 뽑더라도 죽지 않고 또 다른 싹을 틔운다. 옛날에는 이 알뿌리를 갈아 녹말을 내어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초봄에 고산을 물들이는 얼레지 꽃은 씨가 떨어진 후 7년이 걸려서야 피어나는 야생화다.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아들은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얼레지를 뽑아왔다. 제일 뜯은 게 이거밖에 못 뜯어. 없어? 아직 덜 먹은 것 같아. 어떻게 해 벌써. 겨우내 식상한 입맛에 얼레지는 상큼한 유혹. 하지만 얼레지를 날 것으로 먹었다가는 배탈을 면하기 어렵다. 얼레지에는 독성이 있어 반드시 데쳐서 먹어야 한다. 데친 후에도 하루 정도 우려 독을 빼내야 탈이 없다. 얼레지는 묵나물로도 쓰지만 초봄에 무치거나 된장국을 끓이는데 씹는 느낌이 미역처럼 부드러운 게 맛도 상큼하다. 귀한 거예요. 아이고 진짜 좋아요. 진짜 맞다. 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걸 드셔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논 속에서 피는 꽃이라 진짜 좋은 거예요. 치악산 자락의 산나물 축제장. 산나물의 맛과 향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서구식 입맛에 길들여져 뒷전으로 밀려났던 산나물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산나물 더미에서 10여 분 골라내니 그 종류만도 약 40여 종. 이를 포함해 대략 480여 종을 산나물로 먹어왔다고 하니 한국인만큼 산나물을 좋아하는 민족도 다시 없을 것이다. 맛과 향도 좋지만 새삼 산나물을 주목하는 배경에는 산나물이 몸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산나물은 오랫동안 사람에 의해 길들여진 재배나물과는 효능에서 차이가 있다. 산나물은 우선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존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에 순응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 독특한 물질 이런 것들이 그 일반 재배 작물보다는 그 훨씬 풍부하고 많이 그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장점입니다. 산나물은 재배 채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왔다. 그래서 산나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생장이 느리다는 것이다. 산나물이 싹을 틔우고 있다. 그중 빨리 자란다는 곤드레와 참치조차 느릿느릿 입모양을 갖추어 간다. 재배 채소와 같이 심어보니 산나물의 느린 성장이 더욱 두드러진다. 무, 배추와 산나물 5종을 15일간 재배했다. 무와 배추는 불과 5일 만에 일정한 크기로 성장한 반면 산나물은 겨우 싹을 틔우는 정도에 그쳤다. 심지어 열흘이 지나도 싹을 틔우지 못한 종자도 있었다. 산나물은 느리게 자라지만 질병과 곤충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방어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물질 속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먹었을 때 몸에 들어가서의 효과는 확실히 일반 채소에 비해서 산채류가 몸에 그 생리활성 성분이라든가 이런 그 면역 물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곰치와 참나물 등 산나물에는 우리 몸의 산화작용을 막아주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생리활성 물질이 일반 채소에 비해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월 말 전국적으로 두릅이 피기 시작한다. 왕관을 닮은 두릅은 산나물의 제왕으로 일컬어진다. 맛도 좋고 찾기도 쉬워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두릅. 그래서 이맘때면 전국적으로 두릅따기 선착순 경쟁이 벌어진다. 그냥 가만 놔두면 다 따가 가버려가지고요.
많이 없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데는 뭐 이것도 안 나오나 총알같이 나오면 다 따가요. 근데 여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저런 것도 아직 남아있지. 좀 더 높고 험한 산의 두릅은 전문적인 산나물꾼들의 차지다. 이 정도는 딱 좋잖아. 한영무 씨는 산나물 식당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산나물꾼. 이 정도면 아주 1년간 사용할 두릅을 한두 주 만에 따야 할 형편이라 발걸음이 더욱 바쁘다. 온 산을 헤매시네. 저요? 아이고 이게 시작이죠. 이 산 다 헤매야 사람들이 저 밑에는 따갔다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큰 거지. 요놈 이틀 밤만 자면 이 정도 길어요. 예, 네, 잘 자라죠. 날씨가 탔다니까 쫙쫙 올라오죠.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에서는 한 4일만 있으면 억세요 이제. 네, 4일만 있으면 억세 못 먹어요. 그래서 한 주에 다 따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쫙 피면은 억세 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를 딱 타지 않으면 짧은 축복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 씨는 총총히 사라졌다. 산골 주민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자연산 두릅 1kg에 10,000원. 이곳은 그나마 사람의 손을 덜 탄 편이라 하루 7, 8kg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두릅 중 최상품은 고지대의 두릅. 길쭉하고 실하게 자란 놈이라도 연해서 맛이 좋다. 이건 이제 먹기가 맞지 이제. 이 정도 된 두릅은 이게 들큰하다고. 이건 삶아서 이제 먹게 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원하진 않아. 이거보다 장 거. 우리 할머니 생신 때 먹어야지. 90회 생신인데 생신 때 먹어야지 많았다. 두릅은 쓴맛을 없애기 위해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옛 방식대로 담근 두릅 물김치. 두릅을 데쳐 녹말가루를 조금 넣으면 두릅의 향기를 가득 담은 맑은 국물을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감자 풀을 조금 씌워보면 맑어. 인천의 한 보세 창고. 수입한 두릅가지가 검역을 위해 잔뜩 쌓여 있다. 올해만 해도 370여 톤의 중국산 두릅 삽수가 수입되었다. 현재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전국 재배 두릅의 90%를 생산하는데 그중 99%가 중국산이다. 값싼 중국 두릅이 수입되면서 재배 농가가 늘어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싱싱한 두릅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두릅은 한 달 정도 기르면 수확이 가능한데 물만 주면 자라기 때문에 재배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그런데 재배 두릅에도 국산과 중국산 간의 차이가 있었다. 중국산 두릅인데 맛은 똑같아요. 근데 좀 중국산은 이렇게 나오고 우리 국산 나무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꽉 차서 중국산하고 국산하고는 국산 품질이 월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가격도 국산이 50% 더 비싼 편이다. 두릅 삽수는 일회용으로 한 번 잘라내면 폐기된다. 나뭇가지채 잘라내는 이유는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다.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 두릅만큼 높이 쳐주는 나물이 있다. 개두릅이다. 개두릅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음나무의 새싹을 말한다.
두릅에 비해 쌉쌀한 맛과 향이 훨씬 강한 편이다. 백두대간 갈전곡봉. 등산로에 음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봤다. 대담하게도 누군가가 등산객이 지나다니는 길가의 음나무를 베어놓았다. 이처럼 개두릅을 따기 위해 음나무를 자르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한 60년 이상 된 나무인데 또 나무를 한번 따려고 잎 따려고 올라가서 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무를 비고 이렇게 개두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음나무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10년만 넘으면 한 대에서 5만 원씩 수입이 된다고. 그럼 늙음하게 뭐 500만 원 아니야? 그러면 애들한테 뭐 돈 달라고 줄 때 말일 게 아니고 이런 건 수술 따서 용돈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게 노후 대책은 시골에서 살면서 이런 게 좋은 거야. 두릅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나물이 있다. 뿌리가 한약재로 쓰이는 독활의 싹이다. 겉모양이 두릅을 빼닮은 이 싹을 땅두릅이라고 부른다. 산나물은 아니지만 두릅 품종 중 가장 귀한 것이 따두릅이다. 약재로 쓰기 위한 도벌로 순환을 당하고 있어 산림청이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놓은 희귀한 품종이다.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극소수가 열광하는 나물도 있다. 유 씨는 4월만 되면 이 나물 때문에 바짝 긴장한다. 어지간히 스트레스더라니까요. 누가 따가는 것 같고 막 다 비어가는 것 같고. 10여 년 전부터 이 나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는데 좀 좋죠. 그죠? 구별되지요. 관건은 알맞게 자란 시점에 경쟁자들보다 먼저 따야 한다는 것. 유 씨 외에도 적어도 서너 패가 매년 노린다는 이 나물은 참원나무 싹이다. 올해는 제가 1등으로 왔네요. 5년 만에 1등 처음 해보네요. 5년 만이요? 예. 옷타는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성식물이다. 온나무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수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HP 오르시올 성분 때문이다. HP 오르시올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옷싹을 먹기 전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옷을 타면은 빨갛게 이렇게 발진이 생긴다고. 그 한 이틀이나 하루 정도 지나도 괜찮으면 괜찮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이렇게 하더라고. 먹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한번 시켜봐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빨갛게 표가 난다고. 옷싹을 딴 유 씨가 찾아간 곳은 시내의 작은 식당. 옷싹을 데치는 동안 옷싹 애호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올 먹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서단 쪽은 엄청 먹어요.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맞춰놓는다니까요. 언제 나오면 연락해달라고.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죠. 옷 타는 사람들은 미리 약을 좀 먹고서 먹는다든지 먹고서 약 먹는다든지 주사하는 건 맞는다든지 하면 아주 괜찮으시더라고요. 우이장에는 최고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추위를 탄다든지 저도 이거 한 3년 먹으니까 겨울에 춘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옷싹 애호가들은 10여 명.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비밀스럽게 모여 옷싹을 먹어왔다고 한다. 이게 극명해요.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안 먹는 사람은 업이요. 아니, 옷 타는 거 지금. 맛은 나물 중에선 최고거든. 그 양반이 애호가들이 군침을 삼키며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옷싹 무침이 준비됐다. 옷싹만이 오늘의 유일한 술안주다. 약도 해놓고 하니까
달걀 노른자는 옷이 오르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한다. 7년인가 8년. 해월이 천만 넘으니까. 그런 거야 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결혼돈? 누나도 주라고 보니 5월 3일 5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10일 동안 저는 스트레스를 받은 거요. 지키느냐고? 돈나무 지키느라고? 그러게. 약속을 했지. 약속을 했지. 지켜야지. 매년 한 차례 치러내는 맛있고도 위험한 의식. 그 짜릿한 뒷맛에 사람들은 쉬 헤어질 줄 몰랐다. 5월 중순, 인제 내린 천에 물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봄이 늦은 고산지대, 농부는 이제야 밭갈이에 나섰다. 이 무렵 강원도의 높은 산들은 말 그대로 산나물 밭으로 변한다. 이때쯤이면 산나물의 대표격인 취나물들이 산 아래 위에서 모습을 나타낸다. 취나물류는 나물 중에서 가장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도 많다. 취 중의 취는 역시 참취다. 참취는 지역에 따라 나물취 혹은 취나물로도 불리는데 야산과 고산을 막론하고 전국 어디서나 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산나물이라 할 수 있다. 참치는 과거에는 연한 잎을 삶아 말려서 묵나물로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쌈나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참치보다 웃길로 쳐주는 나물이 있다. 지역에 따라 전욱취 또는 청옥취라고도 부르는 서돌취다. 서돌취는 또르르 말린 가운데 새순이 특징적이다. 보통 해발 1000m 지대에 군락을 이뤄 자라는데 묵나물은 참치보다 훨씬 맛이 좋다는 나물이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은 웬만해서는 서돌치를 뜯지 않는다. 그 높이까지 힘들게 올라가선 더욱 귀한 곰치를 뜯어야 하기 때문이다. 잎이 곰발바닥을 닮은 곰치는 산나물의 본고장인 강원도에서도 단연 산나물의 여왕으로 손꼽히는 나물이다. 쌈 싸먹기에 적당한 크기에 쌉쌀한 맛과 상큼한 향이 돋보여 산나물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 고산에서도 곰치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곰치가 좋다는 사실이 도시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곰치를 뜯는 바람에 그 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발 1000m를 넘어선 고지대, 곰치가 있는 곳에는 참나물이 있다. 참나물은 말 그대로 나물 중에 나물. 향긋한 맛 때문에 생으로 먹는 데는 최고의 나물로 손꼽힌다. 참나물은 붉은 줄기와 맨질맨질한 잎이 특징인데 산나물 중에서 비타민 A의 함유량이 가장 많은 나물이다. 산나물 밭에 점심상이 펼쳐졌다. 저기 이렇게 곰치 참나물. 참나물이 제일 맛있는 거죠. 나물치. 반찬은 갓 뜯은 곰치와 참나물. 식은 밥에 된장 한 가지지만 풍성한 맛과 향기가 여느 밥상에 비할 바가 아니다. 또 먹어. 또 먹어도 돼? 이게 많다. 고산에서 나는 자연산 곰치와 참나물은 중간 상해를 거쳐 도시로 배달된다. 산나물철에는 이 상해에서만 하루 200~300박스의 곰치와 참나물이 전국 각지로 배달된다. 아무래도 서울, 경기도 지방이 최고 많고요. 뭐 제주도까지도 다 되니까요. 제주도까지도? 네.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이쪽에 워낙에 높은 산이라서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계속 주문해서 드세요.
우리 민족이 유독 많이 먹는 산나물.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도 산나물을 많이 먹을까? 중국 길림성의 서시장. 좌판에서 쉽게 곰치를 볼 수 있다. 중국 땅에서 곰치와 참치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 10중 8구 우리 민족이라고 보면 된다. 어디서 드시신 거예요? 이거요? 먼 산에요. 한번 같이 가실래요? 중국 동북 삼성 최대의 곰치 생산지는 백두산 지역. 백두산 자락의 이도백화. 조선족 아줌마들이 곰치를 뜯고 있다. 곰치와 참치 등 백두산 자락에서 사는 조선족들도 우리와 똑같은 산나물을 먹고 있었다. 저 끓는 물에다 탕해서 데워서 재미 싸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래 매워 먹어도 되고 자 찍어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한 조선족의 집을 찾아가 봤다. 나물철에는 곰치와 참치를 많이 먹는다고 한다. 그래도 맛있어 이 참치. 예? 몇 점이야? 모르지. 난 옛날부터 산에 댕기면 산에 가서 밥을 싸가지고 가서 우선 고추장만 가지고 가서 이거 뚝 뜯어서 이렇게 쌤이도 싸먹고 이제처럼 이렇게 뚫뚫 말아서도 먹고 참 좋다고 이거 산에 건데 이거 얼마나 맛있다고. 중국인들은 고사리 등 몇몇 산나물을 먹을 뿐 우리 민족만큼 다양한 종류를 먹지 않는다. 啊，你说就是显得那个高汤包饭吃那个，也是俺不吃。我也是玩意儿，내가 안喜欢吃。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인들의 식탁도 변하고 있다. 중국인이 경영하는 한 식당. 두릅과 곰치 등 여러 종류의 산나물로 요리를 한다. 2002년 중국에서 사스가 유행한 이후 녹색 식품이 몸에 좋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생긴 변화라고 한다. 조상 대대로 먹어온 곰치에 대한 입맛이 유전자에 각인되었기 때문일까? 대평원에 자리 잡은 한 조선족 마을. 떡이랑 그렇게 있지 거기. 산이 먼 이곳에서는 곰치를 재배하고 있었다. 25년 전 백두산 자락에서 곰치를 키워다 심어놓고 먹어봤는데 이제 와서는 곰치 재배가 본업이 되었다고 한다. 단벌이 잘 돼요 여기. 여기는 채소보다 많이 나서 농사보다도 낫고요. 어느 곳을 가든 곰치쌈을 싸먹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 곰치를 먹어온 것일까? 짐작할 길은 없지만 250년 전의 고서에는 3월경 뿌리를 캐어 심는다고 해서 곰치의 재배 방법이 기록돼 있다. 또 같은 책에는 곰치를 물에 넣고 돌로 눌러 놓으면 빛이 노랗고 부드러워 맛이 좋다고 저장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11월) 중순 해발 930m에 자리 잡은 덕유산 백년사. 긴 겨울에 대비해 김장이 한창이다. 그런데 백년사 곳간에는 물에 담궈 돌로 눌러 놓은 나물이 저장돼 있었다. 곰치요. 곰치. 산에서 뜯어온 거. 이게 이거 이제 이렇게 담가놨다가 삶아가지고 올가가지고 양념하는 거예요. 곰치도. 옛날 방법 그대로 곰치는 노랗고 부드럽게 잘 저장돼 있었다. 장아찌를 담는 것도 귀한 곰치를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쌉싸름한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이다.
이 밖에도 장에 받거나 김치를 담을 수도 있는데 최근 곰치 등 취 종류에는 일반 영양소 외에도 우리 몸에 들어가 유익한 기능을 하는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가장 그 생리 활성에 우수한 그 산나물이 곰치, 그다음에 이제 참치, 그다음에 그 수리치 이런 취나물류가 굉장히 그 생리 활성에 강합니다. 항산화 효과도 곰치가 가장 높고. 곰치 등 취나물의 추출물이 인공으로 배양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실험한 결과다. 곰치는 폐암세포와 간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의 영역 밖에서 꽃을 피우고 씨를 맺으며 대를 이어온 산나물. 그러나 곰치를 비롯한 산나물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미지의 식물이다. 횡성의 서성구 씨는 희귀한 산나물 재배에 관심이 많은 농부다. 예, 전 그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큰 줄은 몰랐는데 참 가보니까 누가 그래요. 보기 전에 비 올 때는 우산을 해도 실컷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거 했더니 사실 보기 보면 엄청나게 생각해도 엄청 컸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가 말한 것은 나물 한 장이면 온 가족이 쌈 싸먹는다는 병풍쌈. 나물꾼들도 보기 힘들다는 이 신비한 산나물을 찾아 나섰다. 5월 중순인데도 얼음이 채 녹지 않은 방태산의 한 계곡.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곰치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 길이 없는 곳을 걸어 3시간 만에 올라선 해발 1100m 지점. 능선 바로 밑 계곡 상단부에 병풍쌈 군락이 발견됐다. 사방의 잡초들을 압도하는 크기, 대궁 하나에 잎 하나, 바로 병풍쌈이었다. 아직 채 자라지 않은 상태인데도 큰 것은 직경 60cm, 가장 큰 것은 직경이 1m에 이른다고 한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계곡 중단부에서도 어린 병풍쌈 군락이 발견됐다. 큰 잎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병풍쌈들이 군락을 이룬 채 몇 년째 자라고 있는 듯 보였다. 지리산에서도 해발 1300m 지점에서 병풍쌈을 볼 수 있었다. 남쪽 지방의 병풍쌈은 강원도산에 비해 잎이 작은 편으로 어리병풍이라 부른다. 이 나물꾼들이 나무를 뜯으러 산에 쭉 뜯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없어서 막 뜯다가 귀한 나물인데 한 짐 뜯었다 이게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걸 다 내건지 그걸 다시 뜯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다는 건 인기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산에 가보면 나물꾼들이 이파리만 잘라가 있고, 그래서 이 대궁을 이용해보니까 대궁 염장이 상당히 맛이 좋아요, 아주. 그래서 이걸 다 써먹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은 10년째 시험 재배 중, 이만큼 크는데 5년, 재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한다. 산 줄기가 갈라지고 물길이 바뀌면 산나물의 분포도 달라지고 선호하는 입맛도 달라진다. 너무 맛있었다. 지리산 자락 음정마을 주민들이 비빔밥 잔치를 벌였다. 이 비빔밥 속에는 지리산 주변 마을에서 많이 먹는다는 특이한 산나물이 들어있다. 강한 향기가 일품인 단풍치가 그것이다. 사찰 요리 전문가인 대한 스님과 단풍치를 뜯으러 나섰다. 지리산 자락 해발 700m 지점, 단풍치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개발 딱주라고도 불리는 단풍치는 잎이 단풍처럼 생겼고 어린 것은 개의 집게발을 닮았다. 여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더라고. 지리산 주변 사람들이. 그거 많이 나요 또. 이곳 사람들은 잎이 핀 것보다 어린 싹의 줄기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지리산 인근 지역에서만 각광받는 나물이 또 하나 있다. 이곳 주민들이 두릅이나 개두릅보다 높이 쳐준다는 들미순이 그것이다.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들매나무 싹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먹지 않는 나물.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강원도에서 음나무가 순환을 당하듯이 도벌에 의해 들매나무가 순환을 당하고 있다. 근데 이제 옛날에 하동 사람들은 두릅 꺾어서 팔아서 들미 사 먹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들미에 대한 매력을 다들 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 산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혜택을 받아들이는 즐거운 의식이기도 하다. 내 입맛에 맞는 산나물을 적당히 뜯어서 적당히 먹을 때 감동은 배가 된다. 늘 재배나물을 먹다가 산나물 한번 드셔보세요. 몸이 개운한 걸 느끼거든요. 얘가 산에서 그 좋은 공기와 물과 바람 속에서 얼마나 즐겁게 살았겠어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산나물이?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그 생명력을. 그냥 감동이지. 대한 스님은 현대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산나물 요리를 선보였다. 굳이 공부를 하거나 옛날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아이들 입맛까지 만족시키는 산나물 요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해마다 손꼽아 봄을 기다리며 먹어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밥상에서 멀어져간 산나물. 지역마다 특색 있게 발굴해 먹어온 이 수백 종의 보석 같은 존재들은 미래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소중한 먹을거리자 무궁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이기도 하다.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에 한 나물꾼이 산을 향해 나섰다. 나물의 본고장 인제에서도 최고의 나물꾼으로 손꼽히는 전순옥 씨다. 3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해발 1436m 방태산 깃대봉. 거기에는 드넓은 산나물 밭이 펼쳐져 있다. 전 씨는 해마다 봄이면 사흘이 멀다 않고 이곳을 찾는다. 나는 사는 게 이렇게 시골에 살아도 이렇게 농사만 짓는 게 낙이 아니고 태어나서 이렇게 산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신기한 풀도 보고 좋은 이 산천을 참 너무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산으로 오는 거지. 단지 뭐 돈 산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는 과정이자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몸짓이기도 하다. 직접 산에 올라 나무를 뜯고 대자연과 하나가 될 때 산나물을 먹는 즐거움은 더욱 커진다. 산나물철 막바지에 서서 전 씨는 벌써 다가올 또 다른 봄을 기다리고 있다.